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신정과 함께하는 정신여고. 오늘의 사연은 무명씨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네. 특이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돈을 쓰기가 어렵다는 사연인데 읽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독신 여자입니다. 스스로는 정신과 상담이 이미 필요한 상태에 이른 강박증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정신과를 찾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마지막 한 줌의 용기와 격려 혹은 경종을 정신여고 여러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고민은 강박적인 절약입니다. 수전노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쓸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대학 때부터 혼자 독립해서 타지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불신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정신적인 것이나 학문에 쉽게 이끌렸습니다. 명품이나 브랜드, 성형 등의 유혹을 느끼는 일도 없었어요. 운 좋게도 30대 초반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됐고 현재 저는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지출 패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제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고소득을 포기할 수까지는 없지만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걸로 스스로의 이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집을 사지 않은 채 가장 싼 렌트에 속하는 원룸에서 살고 차도 없고 운동은 짐 비용이 들지 않는 조깅으로 옷도 안 사고 화장도 안 합니다. 식비도 자취하는 젊은이들 수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8개월 동안 옷은 한 벌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번 달에는 3년을 신던 샌들이 끈이 떨어져서 한국 돈으로 7,980원 정도 하는 샌들을 새로 산 것이 올해 들어간 피복비의 전부입니다. 식비는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준의 식비만 지출합니다. 늘 시장에 가서 떨이로 나오는 유통기한 임박한 식료품이 아니면 사지를 못합니다. 저는 해외 출장이 매우 잦은데요. 초청 기간에서 알아서 호텔을 잡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캡슐 호텔이나 베드 앤 브렉퍼스트로 만족합니다. 40평생에 제 돈으로 택시를 타본 적조차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해외 출장에서조차 택시비를 영수증대로 지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대중교통을 알아봐서 움직일 정도예요. 제가 종사하는 직종은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취미나 다른 소일거리가 필요하지도 또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통 고소득이라고 분류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이 지역에서 1인 생활자의 최저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매월 수입의 80% 이상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따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경제적인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이러한 소비 패턴이 점점 강박적으로 변해서 스스로를 얽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건 이미 수년 전입니다. 남들은 낭비벽을 걱정하거나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걱정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를 위해서조차 최소한의 돈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일부러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어놔도 슈퍼에 들러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졌습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껌을 사려고 해봤지만 어떤 게 더 싼 것일까 그램수로 계산하다가 귀찮아져서 안 씹는 게 가장 싸게 먹힌다는 결론에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통비가 들 걸 생각해 기대하던 강연회를 그냥 포기하고 마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강박적인 성격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간관계보단 혼자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조깅이나 독서를 더 선호합니다. 동시에 전 물질적인 거나 세속적인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면에서 요즘은 스스로가 강박적으로 돈에 집착이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게 돈은 실질적으로 교환 가치로서의 돈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가 소비하는 모든 걸 최소화하고 억제하다 보니 오히려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숫자적인 바로미터인 돈, 그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좋은 품질과 좋아하는 걸로 스스로에게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명 씨. 경종을 울려달라라고 초반에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앞에 용기와 격려를 달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돈 막 너무 낭비하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분은 본인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네. 것 같죠.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실 때 본인의 성격적인 부분, 강박적인 성격이 네. 원래 쭉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생긴 돈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강박증이라 명명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사실 다른 거긴 해요. 강박적인 성격이랑 네. 강박증. 네. 딱 들어도 강박적인 성격은 성격인 거고 강박증은 증상. 왠지 병명이잖아 그거. 아, 네. 근데 강박증이 증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조금씩 갖고 있기도 해요. 네.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뭐 이게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칸칸이 건너는 거, 뭐 숫자 4 나오면 뭐 불길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강박 증상이거든요. 난 시계를 우연히 봤는데 네. 숫자가 같은 게 쭉 겹치면 되게 기분이 좋다? 그런 것도 강박인가요? 겹치면요? 우연히 시계를 봤는데 네. 11시 11분, 네. 뭐 4시 44분 4시 44분, 뭐 네. 괜찮아요. 뭐 22시 22분 뭐 이런 네, 거 그런 보이면 거는 좀 마술적 사고 아닌가요? 네. 네. 이 정도면은 네. 병입니까? 솔직히 어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분은 무명 씨, 이분은 꼭 내원하셔서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당장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셨는데 실은 예, 본인이 너무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엄청나게 괴로우신 거죠. 성격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자동질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분 보면은 예, 좀 뭐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고 어찌 보면은 뭐 일하실 때는 그런 게 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 이런 게 도움이 또 되실 수도 있고 네. 사실 시간 같은 것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일 열심히 하시고 생산적인 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적인 특성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도 이제 1년 전부터 뭔가 이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못 하고 막 그렇게 된 상황은 네. 이제 좀 변하거든요. 네. 강박 증상은 이게 이제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자꾸만 자기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침습 저기 쑥. 네. 그러니까 자꾸 스며드는 거. 네. 나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그쵸.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는 네. 뜻인 거죠. 네. 강박증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사실. 힘들지 괴롭고. 뭐. 네. 옆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껌 사 먹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잖아요. 나도 사 먹고 싶은데 네. 안 안 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도움을 받으셔야 되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써니하고 보면서 좀 섞으면 너무 좋겠다. 반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네. 무명 씨랑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껌을 사려고 하면서 그램수로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귀찮아져서 안 먹는 게 싸자고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계산하다 귀찮아져요. 아 지금 그게 그거지 아무거나 사서 그냥 다 사.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비싼 거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어느 게 좋은 건지 막 고민도 맞아요, 비슷해 맞아요. 보이는데 100g당 가격을 보고 이게 비싸면 이게 더 맛있나 봐 이러고 집기도 하고 네, 보통 사람은 네. 그러는데 맞아요. 야. 저희 엄마가 이 사연을 저희 엄마 가끔 정신력을 들으시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가 이 사연을 들으시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연 보내주세요. 써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 사연을 듣고 저희 엄마가 고민을 보내시지 않을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돈을
나는 못 쓰겠다. 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분 말고도 또 제법 있나요? 돈이 아니라 네. 다른 걸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강박 어떤 증상은 거요? 원래 다양할 텐데. 강박 증상은 엄청나게 다양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강박적인 성격의 특성 중에서 조금 돈 쓰는데 인색하신 그런 특성도 좀 있긴 있어요. 네. 물건도 잘 못 버리시고. 음흠. 네. 이분은 네. 이 샌들 가격을 7,980원이라고 그쵸. 쓰신 것만으로도 네. 성격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쵸. 같으면 보통 뭐 한 8,000원 8,000원. 뭐 네. 아니면 10,000원도 안 하는 뭐 이렇게 쓸 텐데 7,980원이라고. 네. 병원에 가면 네. 뭐 해줘요? 그러면 이런 분이 병원에 갔다. 네. 네. 아까 제가 자꾸 성격적인 거랑 증상을 조금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분은 조금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도 돈에 대한 집착, 네, 본인이 표현하신 거, 네. 그거는 조금 세로토닌 제제를 쓰면 그 생각의 단단하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조금 단단하기를 줄인 다음에 지금 아까 이분이 어떤 좋은 팁이 있냐 하셨는데 어떤 행동 요법을 하려고 해도 그 좀 단단하기가 생각의 단단하기가 좀 줄어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조금 돈을 쓰는 목표를 좀 세워볼 수 있는데 너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분 조깅 좋아하시니까 뭐 이번 달에는 내가 조깅할 때 쓰는 신발. 조깅화를 하루에 산다. 그거 사실 어. 이분한테 되게 큰 기쁨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아까 포기하셨던 그 뭐 공연 보시는 거 네. 강연회. 사실 이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충분히 이 맞아. 정도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신 거고 아마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우고 시도를 해봤더니 오 좋아. 이게 돈 써서 내가 괴롭고 불안한 그거보다는 기쁨이 더 크네 하는 거를 조금 단계적으로 경험해 나가시면 자연히 좋아지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은 너무 그 생각이 막 너무 똘똘 뭉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걔네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말랑말랑하게 그렇죠. 예.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근데 거죠. 우리 왜 신문 보면 막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네. 뭐 어떤 분이 막 전 재산 기부하고 뭐 이런 네. 사연 보면서 우리 막 감동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막 힘들고 돈을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지금 이 무명 씨님이랑은 다른 거죠. 그냥 그분은 검소하신 거고 돈을 네. 아끼는. 그죠? 그분은 내가 이렇게 껌 씹고 싶은데 막 고민하다가 이런 건 아닌 거죠. 다른 거죠. 지금 그 얘기는.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얼만큼 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껌 하나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기부하신 분은 뭔가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 뭐 껌을 10번 살까 한 번 사셨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대신에 기부의 기쁨을 또 그분은 누리신 거니까. 근데 무명 씨님과는 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분 걱정되는 게 전문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안 쓰면 사회생활에도 약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누구한테 밥도 한번 살 일이 있고 네.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밥은 다 법인카드로 드시나 이분은? 아니 회사에서 호텔도 잡아주시고 그러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기능 장애죠. 이분이 충분히 이거보다는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친구 이렇게 자기 먹을 껌이나 막 이런 네. 먹을 것도 안 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무슨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이것도 네.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사실 지금 사회적 기능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고소득자신데 너무 지출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하실까? 맞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연말정산 네.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우리처럼 다 쓴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거에 비하면 남는 게 많죠. 우리 그래도. 맞으면서 나 그럴 때 막 미안하는데 아싸 이번에 네. 이만큼 이거는 세금 줄이는 거야. 신용카드 공제받고 막 좋아하고 네. 이러잖아요. 그 네.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만큼 돌려줄까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렇죠.
네, 야. 저는 네, 네. 어릴 때 저희 그 동네 같이 살던 제 동생 친구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도 되게 아줌마도 되게 검소하셨어요. 네. 돈도 되게 잘 버는 집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전제품을 그 혼수로 해오신 거를 안 바꾸고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아줌마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올 건데 지금 못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뵀어요. 네. 이제 놀러 가서 뵀는데 지금은 본인을 위해서 뭐 첼로도 배우러 다니시고 그때 아꼈던 걸로 첼로도 배우러 다니시고 뭔가 운동도 하러 다니시고 무슨 콘서트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때 그렇게 좀 버티면서 사셨지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게 되게 기쁜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명 씨님도 그 다미쌤이 말하신 것처럼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생각을 네. 좀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네. 누리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훈련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꾸 좋은 경험을 하셔야 또 하고 싶고 그러게요. 충분히 그러셔도 되고요. 네.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누구나 살고 싶은데 이분은 뭐 일만 하고 돈만 벌고 맞아요. 취미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돈 쓰는 거라고 우리 다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무력도 사견 없으시고. 사견. 뭐 다들 그렇더만 뭐 아, 저 근데 네. 이상하다.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문득 제가 요새 체중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내가 앞으로 좀 예쁘게 살 수 있는 나는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네. 살도 좀 많이 빼고 뭐 성형도 해보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살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무명 씨님도 절 만나실래요? 자 무명 씨님 우리 써니를 좀 만나봐요. 따로 연락해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서로, 팁은 네, 써니님 만나기. 성격도 약간 좀 이렇게 중화시키고 네. 지금 어쨌든 무명 씨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경종을 올려달라 용기를 달라라고 하셨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 하겠느냐 당장 가시면 네. 뭔가 하여튼 조금 해결에 네. 분명히 조금 좋아지실 편해지는, 수 있어요. 네네, 네. 실마리를 찾으실 수 조금 있다고 편해지시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진 자원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돈도 이미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정신과를 네. 갈까 말까 하는 게 여기도 돈 내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혹시 아닌가요? 이거 건강보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값도 비싸지 않고요. 네. 그보다 하여튼 훨씬 더 좋은 삶을 앞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갖고 계신 좋은 자원을 더 활용하실 수 있게 네, 그런 토양을 또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 정신여고 후원 계좌나 좀 불러드릴까? 이제? 네. 자 무명 씨님 커피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드시고 네 용기 내셔가지고 한번 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